안녕하셨습니까? 고 교수입니다. 오늘은 회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회양, 이 그림에 나오는 이 회양은 미네랄리카 식물이고 소회양이라고도 합니다. 이 회양은 주로 속이 환한 사람, 좀 어렵게 표현했나요? 속이 찬 사람의 위장염 이런 경우에 활용이 되는 안중산 같은 처방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한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염에 사용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원식물은 회양 또는 소회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푸에니크룸 발가레, 발가레란 말은 보통, 그렇죠? 보통이란 뜻이고 푸에니크룸이라는 말은 여기 소개됐듯이 건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냄새가 특이하게 건초 냄새가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푸에니크룸이면 건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명은 이게 보통 또는 통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산용과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움벨리페라에는 이거 미나리과 식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회양에 잘 익은 열매를 약으로 쓴다. 그래서 프락투스, 그죠? 프루츠의 의미죠. Phoenically fructus 하면 열매를 약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생약명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소회양 그러면 대회양도 있나? 있습니다. 대회양이라고 하는 걸 팔각회양이라고도 하고요. 아마 중국인들이 상당히 그 스파이스로서 향신료로서 많이 쓰죠. 우리가 중국 여행 가면은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많이 나는 그런 향신료 냄새가 중국인들이 주로 먹는 이 팔각회양이죠. 그분들은 팔각이라고도 얘기하고 대회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련과에 속하고 일리시움 베름이라는 식물인데요. 자, 회양은 이건 초본이라고 하면 요 목본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인데 이 모양이 팔각 모양이라서 팔각회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별 모양이다 그래서 스타 아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양은 아니스라면 이건 별 모양이라 해서 스타 아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팔각회양은 여기 성분 중에서 스키믹 엑시드라고 하는 성분이 오늘날 타미플루라고 하는 독감 치료약의 합성 전구체로서 활용이 되는 걸로 알려져서 팔각회양이 또 제약의 원료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약대 학생들은 아마 강의 중에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기억을 해주면 좋은 생약이 되겠고요. 이것은 스파이스로서 주로 팔각회양을 쓰지만 한약으로 쓴다고 하면은 동일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방 효능을 보면 이 회양은 따뜻하게 하는데 주로 간장경맥과 신장, 그 다음에 비위경맥을 따뜻하게 하는군요. 이 중부와 하초에 간장과 신장경맥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안지통이라 그랬는데 차가운 기운을 쫓아내고 분산해소시키고 통증을 먹게 한다 그랬는데 간경맥에 찬 기운이 들어가면 지난번 제가 오수유 얘기할 때도 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간경맥은 주로 이 생식기를 통과해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족고름 간경맥이라고 합니다. 이 경맥에 찬 기운이 들어오면 이 생식기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고환 편추 같은 질환이 오게 되는데 이럴 때 고환의 통증이 아주 극심하죠. 이런 경우에 우수유와 더불어서 이 회양도 효과가 아주 좋은 한약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 차가운 기운이 비위에 들어가서 위염을 일으키거나 위통을 일으키면 이럴 때 위궤양이나 위염을 다스리는데 특히 그 안중산이라고 하는 방제로서 처방으로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회양이 되겠다.
그럼 선생님, 이거 뭐 속이 차가워서 뭐 위장이 위험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는 건 의사가 알면 되죠. 여러분 굳이 알고 싶어요? 예. 자, 위가 차가운 사람은요, 혀를 한번 보면요, 혀가 수분 무태하다. 태가 없고 혀가, 그리고 아주 침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이 속이 찬 분들은. 그 대신 속이 여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입이 바짝 마르고요, 혀에 백태나 황태 같은 것이 끼어 있죠. 그래서 그 설진 어떤 혀를 보고서도 이분이 속에 열이 있는지 속이 찬 분인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한마디 더 물어보면 더 알 수 있겠죠. 혹시 찬물 좋아하세요? 따뜻한 물 좋아하세요? 그럼 속이 열이 있는 사람은 찬물 좋아한다 할 것이고, 속이 찬 사람들은 따뜻한 물을 주로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선호하는 분들은 속이 찬 분위기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왜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맥주도 따뜻하게 먹죠? 아니 도대체 맥주 시원하게 먹지 않고 그게 뭐 냉장고에 안 넣던데요. 근데 한국인들은 맨날 가서 삥 비주어, 자꾸 삥 비주어 달라고, 그죠? 시원한 맥주 달라고 이렇게 여행 가서 그러잖아요. 중국 가서 그러죠. 장가게 같은데 한국인들 많이 가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 인문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요, 이 남방에서 따뜻한 곳에서 사는 분들은 속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차가워진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북방에서 온 사람들은요,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속에 번열감이 거꾸로 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우리 대학원생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그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연의 이치다 그랬습니다. 겨울에 굴 속에 들어가면 굴 속이 따뜻하게 느껴지죠. 바깥은 차가운데 굴 속에는 따뜻하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바깥이 추울 때는 속 안은 되레 따뜻해지고 번열감이 난다. 여러분도 우물도 보면은, 우물이 여름에는 우물안이 시원하지만 여러분들 겨울에는 우물안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와 같이 뜨거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늘 속이 차가워지기 쉬워서 이런 분들은 찬 걸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난리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 남방에서는 꼭 따뜻한 물을 마시죠. 바깥에 막 섭씨 40도씩 올라가는 더위에도 따뜻한 오차물을 마셔야 이게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고 그분들은 믿습니다. 또 그리고 체험적으로 그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방 쪽에서 온 중국인들이 주로 이렇게 속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회양, 대회양, 팔각회양 이런 것을 향신료로 음식에 그렇게 많이 넣어서 먹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소박하게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사는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지배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인들이 비교적 찬 거를 즐긴다 그러면 맥주도 찬 거, 아메리카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참 드문 민족이죠. 이렇게 찬 걸 즐기는 민족은 아마 소박하게 생각을 해보면 추운 곳에서 온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므로 해서 그와 같은 신체 변화 또는 습관, 문화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회양은 정유 성분, 그 다음에 페놀성 성분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정유 성분은 에센셜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향리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네솔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대표 성분이고 엄청나게 많이 들었군요. 30%에서 80%까지 아네솔이라고 하는 정유 성분이 주 성분이 되겠고요. 페놀성 성분으로서는 여기 갈릭 엑시드 같은 페놀계 물질이고 프로토카테고익 엑시드 그런 페닐 프로파노이드
카페객시드 역시 페닐프로파노이드, 루틴, 플라보노이드, 로스마리닉 액시드 역시 페닐프로파노이드, 루테올린, 플라보노이드, 이거 다 페놀성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지린긴 역시 페닐프로파노이드. 이런 계열의 물질들의 특징은요, 이런 페놀성 물질은 항산화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또 그거 ATP라고 하는 물질이 산생을 해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걸 만들 때 불가결하게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기는데,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지나치게 과로하거나 하면은 많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다 보면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유해산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 몸의 염증도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암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노화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작용이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잘 섭취할 때 여러분들이 노화도 막아줄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그 활성산소가 좀 덜 나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덜 나오려면 과로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해산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죠? 덜 늙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려면 소식하라 하는 말도 이해가 되는군요. 그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우리 몸을 좀 이해하면 장수사회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아네솔이라고 하는 물질이 대표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된 양리를 좀 보면 장운동을 좋게 하는군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겠죠. 장운동 잘 시키고요. 항균작용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진균작용도 있어서 이런 무좀이나 이런 데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또는 뭐 버짐이나 어루러기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겠죠. 간 보호작용이 있군요. 해양 간경맥에 들어가서 찬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씀 드렸죠. 간 보호작용이 있고, 자, 녹내장 개선작용이 있더라. 생뚱맞게 무슨 녹내장입니까? 그러면 녹내장이라는 것이 뭐 안압이 올라가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약으로는 뭐 부교감신교 흥분약을 쓰고, 뭐 약대생들 다, 뭐 의과대 학생들도 들었고, 한의과대 학생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자, 약을 쓸 땐 그런 약들을 쓴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방의학에서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개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한방의학에서는. 간과 눈은, 그쵸?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방의학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경맥에 작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눈에도 어느 정도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도 소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안중산입니다. 이것은 속이 차가운 사람이 위염일 때 쓰는 처방인데, 여기 소해양, 이것이 오늘 강의한 해양입니다. 그리고 현오색 또는 연오색이라고도 하죠.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은 현오색을 연오색이라고 합니다. 건강, 계지, 자감초, 감초를, 그렇죠? 좀 이거는 열을 가해서 굳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걸 구감초라고도 읽고 자감초라고도 읽습니다. 중초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요. 이거는 진통작용이 있고요. 계지도 역시 중부를 따뜻하게 하고, 역시 소해양, 지금까지 강의 드렸죠. 속의 한사를 퇴축하고요. 통증을 먹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안중산은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그죠? 중초의 차가운 기운을 쫓아냄으로써 구토를 먹게 하고 통증도 먹게 하고, 무슨 통증? 위통, 그죠? 제산 효과도 있더라. 그래서 보통 위염에 쓰는데, 보통 속이 차가운 허한한 사람의 위장염에 또는 위궤양에 많이 활용하는 한방 처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